네. 자, 오늘은 이제 3, 4월 첫 수업이죠. 자, 교재를 보시면은 앞에 머리말이 있고 공연중개사 자격시험 안내라고 나가 있죠.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응시현황 합격선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출제 경량 빈도표 수험 대책이라고 나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공법이 시험에 어떻게 나온지가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은 표에 출제 경량 빈도표 찾았습니까? 총설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 15회 옛날 시험에만 나왔지 그 이후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은 12문제씩 나오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한 특별조치법은 시험 범위에 빠졌어요. 그 다음 도시개발법은 6문제씩 출제가 되고,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은 6문제씩 나옵니다.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이 7문제, 그 다음에 농지법이 2문제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은 시험 범위에 빠졌다 이렇게 아세요. 그래서 총 6개 관련 법에서 시험에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 6개 법, 거기에 6가지 법, 6가지 6가지 규칙 해서 총 18가지 법규에서 40문제가 나옵니다. 18가지 법규다 보니까 학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이 1차 과목에 민법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 2차 과목에 중개사법이 있고, 공시세법 있죠? 그거 다 합친 것보다 이게 더 많아요. 네. 이 한 과목이 나머지 과목 다 합친 것보다 양이 많을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총 조문서로는 2,000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이 상당히 많은 법이고, 지금 여러분 배우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 과목은 교재에 없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 중에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건 약 4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만큼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자, 작년 31회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자, 교재에 있는 부분과 교재에 없는 부분으로 나눴어. 자, 교재에 없는 부분은 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만점이 100점이 아니고 80점이에요. 여기 교재 없는 20% 맞춘다, 못 맞춘다? 이는 못 맞춥니다, 도저히. 예.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도 지금까지 시험에 기출이 된 부분이 있고, 자,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자, 기출이 된 부분은 31회 시험에서는 약 40% 좀 안 됐어요. 약 40%라 하고, 그 다음에 출제 부분이 아니고, 출제가 안 된 부분이, 자, 한 40%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기준으로 기출된 부분만 학습하시면 합격 못합니다. 기출된 부분도 다 맞춥니까? 또 몇 개 틀려야 되죠. 요거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락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32회 시험이죠. 32회 시험이니까 기출된 부분은 한 30%로 줄을 거예요.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50% 정도로 늘 것이고 교재 없는 부분은 한 20% 그대로 놓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출제가 이래 되니까 여러분 기출된 중심으로 학습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합격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출제되지 않는 부분도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된 부분 외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서 출제가 비중을 높이는 이유는, 자, 2차 과목에서는 여러분 합격자 결정은 이 과목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공시세법, 중개사법에서는 결정이 안 되고 이 과목에서 당락 결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동영상이라든지 교재를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동영상 업체에서는 전부 다 강의를 요거 중심으로 만나요. 기출 중심으로 강의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보고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했다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이 그걸 다 감안하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출 중심으로만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결국은 출제 안 된 이 부분 비중을 높여서 학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교재 없는 부분 이건 못 맞추죠. 이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 부분에서 교재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 60점 이상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출제 안 된 부분 비중을 높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학습에 이제 3월달, 4월달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조금씩 건드리고 5, 6월달에 가면은 더 많이 이 부분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 4회 수업에서는 여기 체계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은 이 책을 통해서 복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어떻게 쓰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쓰라 하면은 엉망으로 쓰겠죠. 예. 그래서 한 단어 하나만 쓰면 될 것을 여러분은 한 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복잡해지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딱 체계를 잡아주는 형태니까 단어를 어떻게 쓰라 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암기 프린터는 책에도 뒤에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 책에도 보시면은 12쪽에 보시면은 1월 달에 나눠 들었던 꼭 외워야 하는 숫자에 가는 거 있죠.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1월 달에 나눠 들었던 프린트하고 좀 다른 점은 여기는 추가로 개정된 사항을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에 보시면 주민 예강개인이 도시공간관리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전에는 4가지인데 지금은 5가지죠. 저기 5번이 하나 더 추가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역명령과 입주제 최소구역에 관한 것을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도록 추가로 넣어놨어요. 사실 이게 언제 시행되느냐? 올 7월 달에 시행됩니다. 예. 그럼 7월 달에 이야기를 하면 벌써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정사항을 조금 손댈 때는 6월 달에 시행되는 것, 7월 달에 시행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게 7월 달에 시행됩니다. 7월 달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또 보면은 내렸냐 하면은 또 추가된 것이, 자, 거기에 15쪽에 보시면 15쪽에 보세요. 보시면, 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예.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에 있어서 거주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이고 여러분이 다소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이렇게 추가됐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그 암기 프린터 있죠? 중심으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체계도에 잘 정리를 해서 체계도만 본 사람도 60점 정도 나왔어요. 요즘은 60점 밖에는 체계도만 가지고 공부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워낙에 출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교재를 어디다 펴시느냐 하면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여기 펴시고, 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말은, 자,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부터 배워야 됩니다. 자,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은, 부동산이다 하는 것은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것을 말하죠. 예. 공법이라는 것은, 자, 법을 주체로 나눠서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사법과 공법으로 나누는데, 자, 법의 주체에 따라서, 자, 사법은 주체가 개인이죠. 개인 대 개인 간의, 자, 대등한 법률 관계를, 자, 다룬 법을 우리가, 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법의 주체는 누구예요? 개인입니다. 개인이 주체가 돼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 간에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룬 법으로서, 여러분 1차 가면 민법 있죠?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이에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자, 그 다음에 뭐 임대인, 임차인 간의 이런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사법이라고 하고, 공법이라는 것은, 자, 주체가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 중에 특히 행정기관, 자, 행정기관 대 국민 간의 대등한 관계 아니고 수직적인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우리가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직적이다라는 것은 규제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이 뜻이 규제관계를. 그래서 국가기관인 행정기관 대 국민 간의 수직적인 법률관계를 다룬 법, 규제관계를 다룬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 하죠. 그래서 공법의 주체는, 자, 국가기관인 행정기관이 공법이 뭐가 된다? 주체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은, 자, 결론적으로, 자, 국가기관인 행정기관이, 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 토지나 건축물 등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규제를 하는 법을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공법은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토지 등을 이렇게 이용하세요, 저렇게 이용하세요라고 규제를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데, 자, 이 토지 등을 이용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발시켜서 이용할 건지, 보존시켜서 이용할 건지를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 하면은 주체가 누굽니까?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이 주체고, 이 행정기관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기관이 국민들이 토지 등을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를 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렇게 아시고, 그럼 행정기관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자, 행정기관이다라는 것은 자, 크게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 나눕니다. 자, 국가다 하면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총리, 그 다음에 각 부의 장관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일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이제 이런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을 우리가 국가 이렇게 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국가란 말이 자주 나오죠.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각부 장관에는 우리 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장관들이 있죠. 이런 장관들을 줄여서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중앙행정기관이란 말이 나오면은 장관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둘로 나누죠. 자,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눕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 그 다음 도, 특별자치도, 자, 이 5가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줄여서 시도, 그 장을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자, 기초지자체에서는 자, 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죠.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고, 특별자치시 밑에는 아직 없고, 도 밑에는 시와 군으로 자 두고 있습니다. 자, 특별자치도 밑에는 행정시를 둡니다. 행정시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을 둔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자치를 줄여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줄여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 밑에는 또 둘로 나누죠. 대도시와 일반시. 그래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은 이걸 대도시다 이렇게 하고, 50만 미만일 때 일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0만 넘는 시를 특례시라고 합니다. 특례시. 창원 특례시, 수원 특례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역, 기초, 지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관들이 공법의 주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이 자, 토지 이용을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 하고, 여기에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자, 토지용을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도 부동산 공법이고, 여기에 기초지자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자, 토지 등의 이용을 규제하는 법도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 공법이 양이 방대하고 좀 어렵다는 것이 주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죠. 예, 여럿이다 보니까 양이 방대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주체들이 자, 토지 용도 규제하는 방법이 똑같느냐? 다 다르겠죠. 다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을 우리가 국가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공법은 자, 먼저 주체가 누구랬어요? 자, 행정기관이랬죠. 자, 이 행정기관은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라 했죠. 이 행정기관이 자, 토지 등, 부동산인 토지 등을
이용을 규제하는 법을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용이라는 것은 개발시켜서 이용할지 보존시켜서 이용할지를 규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에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어떤 토지는 이용을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보존해야 됩니다 라고 국민에게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좋겠습니까? 국가지자체가 첫째, 명령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는 개발하라, 저기는 보존하라. 명령적으로 명령하면 안 되죠. 이 나라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인지 정말 느낍니까?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명령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 법으로 하면 어떨까? 법으로. 여기는 개발하라고 법을 정하고 저기는 보존하라고 법을 정하면은 합리적 같은데, 우리가 개발하라고 정했지만은 사정에 따라 또 보존할 수도 있죠. 또 보존하라고 정했지만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으로 정하면 너무 자주 개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법으로 해놨을 때는 개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국회에서 가반 동의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 법으로 정하는 것도 합리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 너무 잦은 개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쉽게 바꿀 수 있고 국민들에게 뭔가 미리 여기는 개발합니다, 보존한다는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다는 겁니까?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이 토지 이용 계획 제도를 도입했죠. 그래서 토지를 이용 계획을 제도를 도입해서 첫째는 제일 먼저 방향 제시 계획. 이 계획은 개발이나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이용시킬 때 제일 먼저 행정기관 요것부터 만들어요. 토지이용 계획부터 만들어서 어디 개발하고 어디 보존할 건지, 또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할 건지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부터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있죠. 국가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전국토에 영향 미치는 큰 방향 제시 계획을 뭐라 부른다?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광역도시는 2개 이상의 행정구에 걸쳐서 개발이나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할지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울산 강릉시 안에 저 호계 쪽 산에는 보존하자, 삼산동 일대에는 개발하자라고 방향 제시했던 계획이 어떤 겁니까? 울산 강릉시 단일 행정구역이죠. 요 계획을 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울산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방향 제시계획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면은 이 계획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이 발표돼야 방향 제시계획에서 제시해준 대로 개발이든 보존이든 실행돼 들어가는데,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계획에서 제시해준 대로 개발이나 보존을 실행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 제도를 도입해 놨는데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제도. 토지에 뭘 정한다는 뜻이에요? 용도를 정합니다.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자, 이 토지의 용도 정해서 여기는 용도 맞는 건물만 들어가도록 건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토지 용도 제도인데 이 좁은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런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전국토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좁은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 토지용계획제도와 토지용도제도가 우리나라 국토이용정책상 가장 기본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는 반드시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에 토지용계획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두세 문제가. 광역을 아니면 도시군기본계획 중에 한 문제를 내고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용도제도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왜? 이 두 가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기관이 제일 먼저 어디에 개발을 한다 하면은 보전한다 하면은 이 방향제시계획도 만들겠죠. 그것이 두 개 이상 행정에 걸쳤다 하면은 뭐 단한 행정구역이라면 예. 자, 이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 실행계획 만들겠죠.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개발 보전 실행에 들어가고 또 개발이나 보전이 실행되면은 거기에 맞는 용도까지 정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정해주면은 자, 보전해야 될 곳은 뭐 해야 됩니까?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 그 보전해야 될 곳에 개발하면은 아니 보전하라고 용도를 정해줬는데 그거 다 개발시키면 가야죠. 어디로? 예, 교도소로 갑니다. 예, 이 법은 위반하면 무조건 세고랑 차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법 위반하면 엄청난 자 보존해야 될 곳을 개발시켜 붙죠. 세고랑도 차고, 예, 원상 복구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 같은 데 가서 산은 보존하라고 정해놓은 곳이죠. 거기에 함부로 나무 베고 자 개발하면은 그냥 집안이 거덜이 나쁩니다. 예. 어마어마한 추징을 때렸고요. 예. 자, 그거 다 복구시켜야 돼요. 그거 보니까 뭐 조그만한 나무 몇 개 내 뱉는데 나무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예, 그거 다 복구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공법을 위반하면 엄청난 처벌이 돼요. 보존하는 것은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예. 자, 보존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농지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데 이거는 농지법에서 배우죠. 예, 농지법에서는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자, 그 다음에 산지 보존은 산지관리법에서 배웁니다. 자, 이 법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밖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출제를 안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개발을 배우는데 보전은 이렇게 농지법 정도로 배우고 자, 이 개발이라는 걸 배우는데 국가 지자체가 계획을 통해서 용도제도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진다면 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뜻은 6가지 뜻이죠. 자, 첫째 건축물 건축하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하고 토지 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하고 토지 분할하고 물건 사두는 거 물건 적치 자 이런 6가지 행위를 뭐라 부른다? 개발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6가지 개발 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 자, 크게 두 가지. 소규모로 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는 허가를 받아 쓰는데 이 허가는 필지별로 해주죠. 예. 허가를 받아서 이런 6가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필지별로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는 행위 중에 건축물 건축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뭐 배워야 된다? 건축법을 배웁니다. 자,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허가를 받는다, 허가 없이 한다. 왜 허가 없이 합니까? 자, 수천 수만 필지 위에다 개발시키는 것을 대규모 개발을 하죠. 자, 이런 개발을 할 때는 허가 받아라면 수천 수만 개 받아라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필지별 허가해 주니까. 그럼 허가 받는데 6개월 정도 걸리면은 수천 수만 개 받으려면 수백 년이 걸립니다. 개발 못 해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개발한다? 허가 없이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수십 개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한 4가지를 배우는데 첫째 배워야 할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합니다. 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첫째는 도시군 계획, 자, 시설 사업.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기반 시설 중에서 규모 큰 기반 시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배웁니다. 이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죠. 여기는 6문제가 나오죠. 예, 여기서 이는 뭐냐? 신개발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신개발. 아직 개발되지 않는데 새로운 개발을 배운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배우죠. 여기에서는 6문제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미 개발된 것을 다시 개발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재개발을 배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고 주택법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배우죠. 자, 이런 주택 건설 사업은 쉬운 말로 아파트 같은 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예. 전체적으로 공법이 구성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항상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책에도 한번 보시면은 자, 거기에 책에도 2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공법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저 내용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항상 이 공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내가 어디쯤 공법 전체 내용에 어디쯤 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라는 뜻으로 해놨죠. 자, 부동산 공법의 구성에 자 주체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해놨죠. 자, 거기에 행정기관 크게 국가지방자치단체죠. 자, 국가 밑에는 이래 쓰면 됩니다. 국가 밑에는 누구요? 국가가 자, 국가 밑에는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이라 쓰면 되죠. 자, 그래 썼어요. 예.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죠. 예, 지방자치단체 밑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쓰면 되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 자, 이 사람들이, 이 기관들이 공법이 뭐가 된다? 주체예요. 자, 이런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법의 주체인 행정기관이 자, 옆에 보면 토지용 등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토지용 등을 규제한다. 그럼 이용이라는 말 있죠. 이용. 그 동그라미에서 밑에 이렇게 쓰면 되죠. 개발 보전.
토지 용도를 규제한다는 것은 토지를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마치기 30분 전까지는 필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야지. 예.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냥 필기하는 건 이제 따라 적지 마라 이 말이야. 예, 들으라 이 말이야. 자꾸 들어야 뭐가 늘지.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30분 동안에는 오늘 배운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써라 다 가르쳐줘요. 그럼 필기 안 하고 3시간 여러분이 열심히 수업을 들어라. 그래야 실력이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 적어버릴 거면 그냥 끝장이에요. 예. 따라 적으면 어찌 되느냐? 떨어집니다. 예. 따라 적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밑에 보면 토지용 규제의 기본 제도라 되가 있죠. 그 우리나라는 자, 토지용 기본 제도 2가지를 도입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첫째 토지용 계획이라고 되가 있죠. 그 토지용 계획 제도를 먼저 도입을 했다. 도입해서 국가자치 행정기관이 이 계획을 만들 때 크게 2가지 형태로 만들겠죠. 첫째가 방향 제시 계획이라 되가 있죠. 예.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방향 제시 계획. 자, 여기서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계획이란 말 밑에로 씁니다. 자, 국가 전반이라고 쓰면 돼요. 국가 전반의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국가계획이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밑에는 씁니다. 2 이상의 행정구역이라고 쓰면 돼요. 2 이상 행정구역에 걸친 곳에다가 자, 방향을 정할 때 쓰는 것이 뭐다? 광역도시. 자,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그 옆에는 화살표 하시고 단일 행정구역이라 하면 되죠. 자,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자, 개발이나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실행계획이 있고, 자, 실행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죠. 자, 그리고 2번째로 도입한 제도가 토지 용도 제도라 해놨죠. 거기에는 이래 쓰면 돼요. 토지에 자, 용도 동그라미 하시고, 자, 뭘 정한다? 용도 정하고, 용도에 맞는 뭐 하는 제도예요? 건축하는 제도. 자, 이게 토지 용도 제도인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죠. 예. 자, 이렇게 방향, 토지용계획 제도와 용도제를 통해서 용도까지 정해지면은, 자, 화살표, 보전이라고 해놨죠. 보전에 관한 것은 농지법에서, 자, 농지 보존 어떻게 하는지. 산지관리법은, 자, 산지 보존에 관한 법인데, 여기는 시험범위 바뀌죠.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은 6가지 행위를 말하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연결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소규모로 할 때는 허가 받아서 하죠. 허가 밑에 씁니다. 필지별로 허가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건축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을 별도 배우죠. 대규모일 때는 허가 없이 뭐로 개발합니까? 사업으로 개발하죠. 허가 없이 사업. 대규모 개발은 허가 없이 사업 형식으로 개발하는데, 도시공계획 사업이라 되어 있죠.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국계법에서 배우는데 그 옆에다가 자, 요래 쓰면 돼요. 요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다.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등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밑에 도시개발 사업이라 되어 있죠. 화살표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뭘 배웁니까? 신개발.
신개발고요. 신개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여러분 신개발을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라 되어 있죠. 밑에다가 재개발을 하면 되죠. 정비사업에서 뭐 배운다? 재개발. 자, 그 밑에 주택건설 사업이라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이 말씀 되죠. 아파트 단지 조성. 자, 아파트 단지 조성. 자,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거 필기 다 했잖아. 아시겠어요? 네. 이걸 하는 목적은 제발 필기하지 말고 좀 들으라는 뜻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체계도 잡아주는 뜻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파트 마칠 때쯤 되면은 한 30분 전에 정리 쭉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부터 따라서 필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로 이제 가봅시다. 20쪽 보세요. 자,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있어 총칙의 1절에 재정 목적이라고 해놨죠. 자, 이 법은 국토유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동그라미. 자, 이 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용 계획을 말하죠.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의 집행이란 말의 동그라미. 집행은 개발과 보전에 관한 거죠.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정진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그래서 이 법은 자, 국토의 이용, 즉 개발 통해서 이용할지 보전을 통해서 이용할지를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자, 그 계획에 따라 집행,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에 관한 법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2절에 국토유용 및 관리 기본 원칙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1번에 국토유용 및 관리 기본 원칙은 버립니다. 버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도시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그것도 버립니다. 이제 3절로 가서 요정이 찾았습니까? 광역도시계획 10조에 따라 지정된 줄치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 그렇게 줄치시고, 자, 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자,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우리 광역시설 같은 거 있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뭐 철도, 공항, 자, 이런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우리나라는 단일한 행정구에 나열할 때는 6가지입니다. 종류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단일한 행정구역이고, 자, 도는 시군 복합체예요. 그래서 도 자리에는 뭘 나열한다? 시군. 예. 그럼 2개 이상의 특광태덕도 시군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단일한 행정구역에 자, 걸친 지역에다가 자, 지정하는 것이 뭐다? 광역계획권이고, 이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장기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그 광역시설, 고속도로 같은 거 설치하면 2 이상 행정을 걸치죠.
공항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할 때 이 광역도시를 통해서 방향 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최근에 광역도시를 통해서 방향 제시해서 개발한 곳이 자 인천국제공항이죠. 예.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자 이래 보면은 여기 서해 바다고 여기에 인천광역시죠. 자 여기에 광역시 앞에 있는 영종도라는 섬 있죠. 여기에 공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서울특별시가 있고 주변 지역에는 경기도 지역에는 자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시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항만 넣어가 안 되죠. 자 공항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도로망이 들어가야 돼요. 인천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 이남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KTX도 들어야 되죠. 자 서울 강원도 쪽에서 경기 이남 쪽에서 KTX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주변에 물류단지 들어가야 되죠. 이와 같이 개발이 됩니다. 공항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그 개발의 범위를 보니까 이 일대가 다 개발돼 버리죠. 예, 그래서 광역시, 인천광역시도 들어가고 서울 어떻습니까? 특별시나 경기도 시군 지역이 들어가죠. 이와 같이 이 공항이라는 광역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자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이 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이런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는 주로 광역시설이 들어갈 때 그 일대가 개발이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개발하자라고 방향을 정해줄 때 많이 쓰는 계획인데 뭐 고속도로, 공항 지금 뭐 어제 저 뭡니까 아랫견가 자 가덕도 신공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했죠. 자 그래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굳이 법까지 저렇게 억지로 통과시키는 데는 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냥 광역도시 만들어주면 되죠. 이거 만드는데 나중에 오늘 배우는데 지금 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들기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만들면 주변의 시도지사 동의도 받아야 다 해야 되는데 주변의 시도지사가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지금 편법적으로 법으로 만든 거죠. 법을 만들어가 강행시키겠다 이 뜻인데 그 저 뭐 어제 보니까 국민 여론조사 TV 뉴스에는 발표 안 하죠. 예.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이 가덕도의 공항은 잘못됐다라는, 잘못한 일이다라는 것이 대다수예요. 그럼 부산에서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반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산시 자체에서도 반대가 많고. 그러면 찬성이 조금 많은 데가 있습니다. 전라도. 네. 그만 찬성이 조금 많아요. 대다수 대전 그 외 지역에서는 약 70% 가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사실 반대하는 거죠. 예, 이 좁은 공항에 공항만 잔뜩 만들어가 무슨 볼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돈 드는데 정부가 발표했던 가덕도 공항에 들은 비용이 28조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들은 데는 100조 정도 듭니다. 예. 그 부담을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죠.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돼요. 만일 저기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강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로 가덕도 공항을 만들 거냐. 가덕도 공항이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김해공항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관제를 하는데 비행기가 관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공항이 가까이 있으니까 자 서로 혼돈이 되겠죠. 조종하는 사람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두 공항 중에 하나는 없애버려야 돼요. 관제 문제 때문에. 그러면 김해공항의 역할이 군사공항이죠. 군사공항도 그걸로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그리고 이 공항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고속도로망이나 여기 있는 철도망을 다 갖춘 데는 100조 이상이 드는데 누가 부담할 거냐. 예. 그 부산시에서 40% 정도 부담해야 돼요. 40조로. 어? 그럼 울산은 부담 안 합니까? 한 20조 부담해야 돼요. 예. 경남도 20조. 그 다음에, 자, 정부에서 예, 또 한 20, 30조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저도 이거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부산에 살면서 거기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 공항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예, 나라의 전체 분위기나 경제나 여러 가지를 다 감안했을 때 이렇게 법으로 통과시키는 과연 좋은 일이냐. 그런데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의사는 예, 안 좋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우리 인터넷 뉴스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많이 저기 이제 들어간다. 법으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가덕도에 공항 건설하겠죠. 그러면은 자 방향을 정해줄 때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된다. 광역도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을 어쨌든 만들어서 발표를 할 건데 이 계획을 만들 때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광역도시엔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친 지역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이다. 2개 이상 행정 걸친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번에 도시공획부터는 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